네. 내 옷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옷장에 있는 옷까지 검색해서 AI가 자신의 취향에 맞는 옷을 추천해 준다면 정말 근사하겠죠? 명품 위주 이미지 식별 시스템 등 이미지 데이터 DX 사례를 들려주셨습니다. 이미지 데이터 처리 중심으로 김현주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소 시스템의 양경란 상무님께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DX를 이용하여 고객 가치와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한 기업의 사례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소시스템의 양경란입니다. 저는 오늘 DX로 고객 가치와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한 기업들이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몸담고 있는 다소시스템은 제품 설계를 위한 3D CAD 솔루션에서 시작을 해서 제품 개발 전체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데이터를 관리하는 PLM 솔루션, 그리고 지금은 비즈니스 전반의 혁신을 위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공저자로 참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이라는 책의 챕터 2를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지향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앞서가는 기업들은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가, 이런 얘기들을 사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언가라고 생각하면 역시 고객 가치를 혁신하는 것이겠죠. 이 고객 가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저는 이 고객 가치 피라미드가 좋은 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객을 두 가지로 보면 하나는 그 소비자, 즉 개인 고객이고 또 하나는 기업 고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소비자, 즉 개인 고객의 가치는 맨 아래 기능적인 가치에서부터 위에 감성적 가치, 그 다음에 삶을 바꿔주는 가치, 그리고 맨 꼭대기에는 자기 초월 가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기업 고객 관점에서는 맨 아래 어떤 기업이 요구하는 스펙을 만족시킨다든가 적절한 가격, 그 다음에 이 산업에서 요구하는 규제들을 미트시키는 것들이 기본 중에 기본인 테이블 스테이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기능적 가치에는 기업의 매출을 증대시키거나 비용을 절감시키고 또 품질을 높이게 해주는 이런 가치들이 있고, 그 더 위에 이 기업이 비즈니스를 잘하게 해주는, 예를 들면 시간과 비용의 노력들을 줄일 수 있게 하는 생산성이라든가 또는 어떤 정보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관계에서 오는 가치들이 있고요. 그 위에 보면은 기업의 구매에 참가하는 개인들이 느끼는 가치들을 또 밑에 줄 수 있고, 궁극적으로 이 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나 비전을 달성하게 하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고객이 느끼는 가치는 커지고 또 그만큼 락인 효과가 커진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혁신할 것이냐를 우리가 바라볼 때 여기 효과적인 툴이 있는데 이게 바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입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가운데에 있는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밸류 프로포지션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이 제품과 서비스 가치를 혁신하고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는 기업의 밸류 프로포지션을 위해서 기업이 내부적으로 수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인데, 역시 이제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효율을 극대화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비용을 절감하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변할 거고요. 오른쪽에는 이런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고객한테 전달하는 방식인데,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고객의 접근성이나 사용 경험을 차별화해서 경쟁력을 높여가는 방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것들을 저희 다소시스템의 고객이자 선진 기업인 미쉐린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미쉐린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고객과의 관계는 더 개인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겠다. 이런 관점으로 미쉐리는 우리가 이제 타이어 기업을 넘어서 모빌리티 전체에 대한 서비스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가 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고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실행할까라는 과정에서 시장의 여러 가지 메가 트렌드를 보아하니 여기 보는 것 같은 이런 기술적인 트렌드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 보이시는 네 가지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프린시플을 정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객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내겠다는 거고요. DX 과정에서 임직원의 참여를 최대화시키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서비스와 제품을 설계하고 생산하고 판매하는 방식을 완전히 혁신하겠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프로세스를 극단적으로 심플리파이 하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마지막이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기업이 기존의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는 데 많이 그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진짜 목적은 기존에는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극단적으로 간단하게 또는 극단적으로 효율적으로 바꾸는 것들이 의미가 있다는 거고 그런 그 접근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쉐리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보시는 것처럼 그 타이어를 사용하는 그런 트럭의 엔진과 센서에 타이어에 센서를 부착해서 여러 정보들을 수집해서 이 정보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이 타이어를 가지고 운행하는 이 기업이 연료 절감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했고요. 이런 구독 방식의 서비스를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했습니다. 두 번째로 한 거는 생산 영역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요. 이를 위해서 일단 전 세계 공장에서 60개의 작은 데모 과제들을 선정을 해서 이를 통해서 현재 어떤 것들이 가장 효과적일지 그리고 어떤 기술들이 현재 가용한지 이런 것들을 탐색을 해서 다음과 같은 핵심 과제들을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공장 전체를 디지털 트윈화하는 것까지 이런 목표들을 세웠고요. 다음은 제품을 개발하고 공정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혁신을 했는데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타이어의 디지털 모델을 가지고 실제로 물리적으로 테스트를 하지 않더라도 이 타이어의 성능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가상 트윈, 버추얼 트윈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제조 공정도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품질과 생산성을 예측하는 이런 혁신을 시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시도를 앞에서 말씀드린 고객가치 피라미드에 한번 매핑을 해보면 이 테이블 스테이크라든가 그 타이어의 품질을 만족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타이어를 사용하는 고객이 타이어를 관리하는 시간과 비용, 노력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상단의 가치까지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는 방식으로 혁신을 했고요.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뮬레이션이라든가 디지털 트윈 솔루션 또는 어떤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가지고 제품을 제조하고 제조하고 개발하는 과정을 혁신을 했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고객에게 타이어 관리 서비스와 연료 절감 서비스라는 새로운 가치를 제공을 해서 이를 통해서 아래를 보시면 새로운 서비스 수익까지 창출하는 방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느냐? 기존에는 보통 목표를 설정하고 준비를 하고 쏘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먼저 빠르게 준비를 하고 일단 쏴보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문제가 있구나 하면 다시 목표를 조준하는 이런 방식으로 빠르게 실행을 해서 한계를 돌파하고 점점 확대해가는 스파이럴 방식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타이어 기업 미쉐린의 사례가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타이어 기업에서 모빌리티 전체에 대한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업을 목표로 타이어에 센스를 부착하고 타이어 관리, 연료를 절감하는 방법,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품질과 생산성 향상까지 우리 기업의 DT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지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다소 시스템 양경란 상무님 감사합니다. 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오늘 네 분의 현장 전문가를 모시고 제조 현장에서 비즈니스 모델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함께한 여러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무엇인지 이제 감이 오시나요? DX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은 DX가 어렵고 딱딱한 기술이 아닌 우리가 쉽게 접하고 경험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함께 살아갈 기술임을, 그리고 이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새로운 작은 시도는 기존 방식의 한계를 돌파하고 성공 체험을 기반으로 사업 성과 창출이 가속화되고 경쟁력은 지속될 것입니다. 새롭게 도전하는 여러분께 큰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이것으로 오늘 첫 번째 세션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세션은 7월에 선배가 들려주는 갈등 관리법입니다.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실시간 라이브 이후에 질의응답은 여성 리드 네트워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양한 질의를 받기는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도 질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후기를 작성하여 여러분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저는 한국폴리텍대학 교수 하정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